네,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 네, 오늘은 촌락과 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촌락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공부한 내용 잠깐 복습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촌락과 도시에 대한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선생님이 빈칸을 놔뒀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내용들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촌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촌락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 농촌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촌, 예, 그리고 산지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촌락마다 많이 보이는 지형의 특징이 있어요. 자, 농촌은 땅이 많이 보이죠? 혹은 넓은 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어촌은 당연히 바다가 되겠습니다. 산지촌은 산이 많이 눈에 띄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하는 일들, 자, 농촌에서는 농업, 어촌에서는 어업, 산지촌에서는 산업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네, 임업이 되겠습니다. 자, 농업으로 하는 일, 식물을 기른다든가 동물을 기르는 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어업도 마찬가지죠. 양식을 합니다. 김, 미역 또는 물고기 잡이. 자, 임업은 나무를 길러서 나무를 또는 가공하거나 나무를 파는 일, 그리고 산나물들, 버섯 채취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촌락과 촌락들 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것도 알아봤거든요. 자, 촌락끼리의 공통점입니다. 촌락끼리의 공통점. 자,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자,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태풍이 오거나 한다면 이제 조업을 할 수 없어요. 물고기 잡을 수 없고, 또 예를 들어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혹은 비가 너무 내리지 않는다 할 경우 농촌에 있는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는 벼가 다 쓰러진다거나 혹은 농작물이 물이 없어서 잘 자라지 못한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었고요. 차이점은 하는 일의 종류가 조금씩 다 다르죠. 그렇죠? 네, 일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고요. 또 주요한 지형의 특징이 다릅니다. 들과 땅이 주로 많이 보이고 바다가 주로 위치하고 있고 산이 많이 있고, 그렇죠? 자연 환경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도시의 특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특징은 이 사진들을 보면서 찾아갈게요. 첫 번째 선생님은 이것부터 얘기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뭘까요? 사람들이 많다.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건물들이 어때요? 건물들이 높고 크죠? 규모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을 다 수용을 해야 되니까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해있죠. 게다가 이 도로가 아주 촘촘하게 크고 작은 길들이 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필기는 아니고요. 지금 내가 또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공책 넘겨가면서 지금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자, 요 사진을 보면 떠올리는 거,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예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많이 있고요. 자, 여긴 장소가 어딘가요? 시장이죠. 상점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공장 또는 회사가 많이 있고요. 여기는 뭐 앞에 보니까 발레도 하고 있고 뒤에는 음악 연주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말고도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쳐서 문화시설이 되겠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자, 이게 도시에 많이 보이는데 결국 여기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일자리가 있다.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엇이 많다? 예,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아주 많다. 자,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도시가 위치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에 도시가 도대체 만들어지는지,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부산, 여수, 세종시가 있고요. 자, 부산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교통이 발달한 도시죠. 특히 부산은 항구, 또 철도, KTX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도착하거든요. 자, 철도, 또 항구, 또 해외로 나가는 수출, 수입, 항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여수는요, 사진에 공장이 많았어요. 네, 공장이 많은 곳, 회사가 많은 곳도 도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 첫 번째,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공장이나 회사가 많이 있는 곳, 역시 도시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종시는요, 이곳에 원래 도시가 없었는데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 도시라 그랬죠.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든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의 생활을 다루다 보니 특히 우리는 이제 경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데 경기도에 있는 지역은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우리가 촌락과 도시를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선생님이 안산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안산 이 주변에 보면 여기가 다 지금 바다예요. 이렇게 바다예요, 바다. 자, 바다에 인접해 있는데 자, 이쪽에 보면 어느 지역은 이렇게 산업단지로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과 이 쭉 뻗은 이 도로 보세요. 그리고 거의 뭐 사각형처럼 반듯반듯하게 잘라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바다 근처에 어디에는 또 이렇게 염전이 있어요. 자, 염전이라고 하면 소금을 얻는 곳이라 이런 정도의 뭐 큰 뭐 길 이런 게 있진 않거든요. 자, 안산이라는 곳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것은 촌락의 특징이고요. 여기는 도시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의 안산시에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경기도 지역의 특징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요? 경기도에 있는 지역은 촌락과 도시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런 도시가 많다. 그런 지역이 많다. 다시 쓸게요. 촌락과 도시의 모습을 모두 갖춘 지역이 많이 있다. 자, 이 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경기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책에 자, 날짜, 단원, 공부할 문제 이거 꼭 지금 필기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교과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공부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촌락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촌락과 도시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더라. 자,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서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촌락과 도시를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비교를 할지 뭔가 비교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라. 자연환경이 비슷한 촌락과 도시를 비교해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게 될 거예요. 뭐 들이 많은 촌락과 도시 또는 바다가 많이 보이는 촌락과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촌락과 도시를 만약에 구했어요. 찾았어요. 자, 이제 비교를 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살펴를 봐야 될지 교과서에 이렇게 친절하게 힌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비교할 거, 건물의 모습을 한번 두 사진을 통해 알아보자. 비교해보자. 두 번째, 서로 무슨 일을 할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될까요? 이 두 사진을 보면서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거 가능할까요? 여기에 있는 도로망이 어떨지. 네, 도로망이 어떨지. 또는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일지. 이런 것도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필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촌락과 도시의 공통과 차이점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볼지 비교하는 방법이 지금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 선생님이 쓸 테니까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촌락과 도시 공통점, 차이점 비교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기 나왔습니다. 자연환경이 비슷한 촌락과 도시를 찾는다. 촌락과 도시 찾기. 자, 그 다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봐야 되잖아요. 자,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할까? 첫 번째 어떤 게 나왔죠? 건물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도로망이 어떤지,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은 어떤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써볼게요. 관찰하는 방법 또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 비교하는 거고요. 또는 건물의 모습 이거 비교할 수 있겠죠? 또 선생님이 했던 도로망 여기 옆에다 쓰겠습니다. 도로망하고요. 마지막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두 사진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나온 이 부분 여러분들 공책에 필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고요. 선생님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이 두 지역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전라남도 해남 군, 여기는 이제 촌락이 되겠죠. 여기는 울산광역시, 여기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지역의 자연환경의 공통점은 둘 다 바닷가가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를 끼고 있다.
자,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해남군의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울산광역시의 사진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또 지배 모양도 비교할 수 있겠다고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사진을 보고 공통점, 차이점 알아봐야 되겠죠? 공차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둘 다 공통점은 바다를 끼고 있죠, 그죠?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바다를 사용할까 안 할까요? 사용하겠죠. 여기 보면은 항구도 있고 여기도 항구 있잖아요.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죠. 공통점은 자연환경을 이용한다는 점이겠죠. 바다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다를 다 충분히 활용하는 거죠. 물론 목적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쪽은 물론 고기도 잡겠지만 주로 하는 게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객이나 혹은 뭐 수출, 수입 이런 게 되겠고, 자, 이쪽은 생업을 위해서 뭐 양식이라든지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바다를 활용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집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자, 여기는요. 더 넓은 범위로 건물들이 모여 있죠. 그죠? 네. 공통점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자, 모여 사는데 그 범위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규모가 달라요. 그럼 차이점 나오겠네요. 여기는 사람이 도시보다 적게 살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적은 인구. 자, 여기는 많은 인구. 자, 이렇게 되겠죠. 또 건물의 높이. 크기와 높이. 네, 높고 크죠? 여기는요, 낮죠? 건물이 낮아요. 규모가 작아요. 자, 이렇게 비교하면 될까요? 그럼 차이점은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다 썼습니다. 자, 이런 거 지금 비교를 했는데요. 그럼 진짜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촌락, 해남군, 도시, 울산광역시 돼 있고요. 공통점, 모여 산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마을 이뤘어요. 여기는 좀 커요, 규모가.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요. 이용하고 있잖아요, 바다. 그렇죠? 자, 차이점 나왔습니다. 자, 촌락은 높은 건물이 많지 않으나, 그렇죠. 여기는 높은 건물이 많다. 당연히 여기에 더 사람이 많이 살죠. 마을의 규모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도시에 더 많이 산다. 자, 이런 차이점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경기도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경기도 지역의 두 지역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안산의 염전 지역, 그리고 평택에 있는 평택항, 자, 이 두 지역을 지금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안산도 안산시입니다. 평택도 평택시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 지역에 촌락과 도시의 모습을 모두 갖추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안산도요, 안산 그 안에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고 촌락의 성격을 가진 지역이 동시에 있어요. 그 중에 안산에 있는 이 촌락의 성격을 갖춘 지역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두 지역 선생님과 함께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과 함께 지도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산에 있는 염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지역은요,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반월국가 산업단지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곳이고요. 오늘 갈 곳은 자, 여기입니다. 안산에 염전이 있어요. 자, 방금 바다로 다 되어 있지만 지금은 바닷물이 빠진 상태의 사진입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바다가 들어오고 나갈 때 바닷물을 사용해서 소금을 이제 생산하는 염전인데요. 자, 이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 부근에 낚시터들이 있고요.
자, 여기저기 펜션들이 있습니다. 펜션 낚시터, 자, 펜션. 자, 그럼 주로 하는 일은 여기에 사람들이 여가를 위해서 이쪽에 방문을 하면 이 펜션과 같은 서비스업을 주로 한다는 게 되겠죠. 자, 여기는 아예 펜션 시티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마을들이 있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마을들이 모여 있지만 그렇게 마을의 단위가 뭐 가구 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몇몇 집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모여 있고요. 모여 있지만 규모가 크진 않아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모여 있고요. 자, 길들 어떻습니까? 길들이 시원시원하게 쭉쭉 뻗은 길은 이쪽에 있는 이 길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작은 길들이 핏줄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나 있고요. 자, 이쪽은 염전 때문에 이렇게 격자 무늬로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금을 생산하는 일이라던가 펜션 혹은 낚시터 이런 것과 같은 서비스업 위주의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다시 쭉 빠져서요. 이번에는 평택에 있는 평택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항으로 지금 도착을 했고요. 자, 위에서 내려다 보니 지금 여기가 지금 바다고요. 자, 여러분들 고속도로 탄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길을 쭉 타면 서해대교에 횡담도 휴게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거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 이 길을 많이 지나가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올 곳은 이쪽에 있는 똑같이 바다를 근처에 두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격의 지역입니다. 자, 보세요.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자, 여기에 이런 것들 다 배거든요. 배에다가 실기 위한 이런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길들은 다 반듯반듯하고 엄청나게 넓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트레일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 스틸이라고 해서 아마 철과 관련된 공장일 것 같고요. 자, 여기도 평택 공장, 뭐 물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단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물류와 같은 물건을 이송하는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왔더니 여기에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나오는데요. 자, 아까 봤던 그 안산에 있는 염전과 다르죠.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아파트 단지가 되겠고요. 여기 학교도 있습니다. 자, 이쪽은 또 빌라가 모여있는, 주택이 모여있는 지역이 되겠어요. 자, 아까보다 더 많은 주택들이 모여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 건물들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세요. 옆으로 아주 넓어요. 자, 공장이기 때문에 위로 높진 않습니다. 자, 그럼 직접 로드뷰를 한번 내려가서 볼 텐데요. 자, 여기 공장 근처에 길을 하나 제가 한번 딱 내려앉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들이 나올 텐데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높은 건물들이 아주 다 꽉꽉 들어차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 주변으로 다 이렇게 큰 트럭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높이 있기보다는 옆으로 넓습니다. 옆으로 넓은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자, 알아두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지역을 지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건물들이 어떨지, 길은 어떤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도를 통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책에는요, 이 사진은 없어도 됩니다. 자, 사진은 없어도 되니까 자, 조사 지역, 공통점, 차이점은 자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기록하기 바랍니다. 자, 안산과 평택 두 지역 모두 어떤 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렇죠.
바다를 끼고 있었고 바다를 활용하고 있었죠. 네, 자연환경. 자연환경을 활용하면서 살고 있다. 네, 역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죠. 모여서 마을을 이루어서 모여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규모는 다릅니다. 자, 그럼 차이점. 자, 여기에는 건물들 보니까 낚시터도 있고요. 펜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읽어보면은 직업이 어떤 것 같아요? 여가. 사람들의 여가와 관련된 직업. 그렇지? 여가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이쪽은 공장이 많았습니다. 공장. 자, 그러다 보니까 산업과 관련된 직업. 그렇죠? 이러한 직업을 갖출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도로는 어떨까요? 도로. 여기는 도로가 크고 반듯한 도로를 갖추니까 뭐에 좋을까요? 운송하기 편하죠? 운송하기 편한. 그리고 이쪽은요, 그렇게 큰 도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건물들은요. 자, 여기는 공장지대니까 큰 규모의 건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높지는 않았고 길쭉하거나 옆으로 넓은 건물이 많습니다. 자, 여기는 뭐 그런 정은 공장이 아니니까 넓고 큰 규모의 건물은 아니죠. 그죠? 예. 건물의 규모가 작다. 공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 두 도시의 차이점을 지금 살펴봤어요. 자, 경기도에 있는 도시 선생님이 지금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정리한 안성과 평택에 있는 두 지역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본 이 내용 반드시 필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